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경영연구원 장원익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조선산업 국내 후판 수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조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내 후판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조선산업입니다. 조선산업 현황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지표들로 수주량, 건조량, 수주 잔량, 신조선가 등이 있는데요. 수주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수주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했었지만 작년 4분기부터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주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도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주 실적을 보면 전체 수주 2100만 GT 중에서 한국이 약 1200만 GT를 수주하면서 전체 수주의 약 5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10배 가까운 증가를 기록한 건데요.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은 2배 가까운 수주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선이 올해 1분기 수주 실적을 나타내는데요. 한국과 중국은 급격한 증가를 기록한 반면 일본은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분기 전체 수주 중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인데요. 한국과 중국의 수주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수주도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건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주가 부진했기 때문에 건조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올해 1분기 전체 건조량은 1590만 GT였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은 560만 GT를 건조해서 전체의 35.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17.8%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은 680만 GT를 건조해서 전체의 43%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서 48%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건조량이 증가한 반면 일본의 건조량은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건조량은 280만 GT에 불과해서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건조량 중에서 한중 양국의 건조 비중이 전체의 78.5%를 차지하면서 수주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중 양강 구조의 심화 현상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수주 잔량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한국과 중국은 증가세, 일본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 수주 잔량은 작년 12월부터, 중국 수주 잔량은 올해 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4월 초 기준으로 전체 수주 잔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6%,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전체의 76%를 한중 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주 잔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전체 수주 잔량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이제 12%에 불과합니다. 선박 가격 추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선가는 2019년과 2020년에 하락세였으나 올해 들어서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과 2020년에 신조선가가 부진했을 때 LNG 캐리어만이 가격 상승세를 유지했던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제는 모든 선종에서 신조선가가 상승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3월의 신조선가를 비교해 보면 벌크선 가격이 6.5%, 탱커가 4.7%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유일하게 상승세를 기록했던 LNG 캐리어는 오히려 가격 상승폭이 0.8%에 그쳤습니다. 최근의 수주 강세를 감안한다면 신조선가의 강세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조선 산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는 환경 규제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선박 배기가스에 포함된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새로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박들이 조기 퇴출되고 새로운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LNG 추진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벙커 CU 대신 저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스크러버와 같은 설비를 장착하는 등 새로운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존재하고 장기적으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LNG 추진선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고 수소 연료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선박 연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연비가 낮은 선박들의 조기 퇴출과 이러한 공백을 채우기 위한 신규 발주의 증가가 최근 조선 산업 회복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최근 LNG 추진선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LNG 추진선은 전체 선박 중에서 0.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향후 LNG 추진선에 대한 신규 발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6년까지 매년 15% 이상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NG 추진선은 말 그대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인데요. LNG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박 내에 극저온과 고압을 견딜 수 있는 가스 저장 탱크와 LNG 공급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저장 탱크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후판이 필요한데요. 후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산업 구조가 한중일 3강 구조에서 한중 2강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최근 조선 산업의 또 다른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0년 국가별 수주 비중을 보면 한국이 전체 수주의 43%, 중국이 전체 수주의 43%를 차지하면서 양국의 비중이 전체의 86%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1분기 수주 실적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비중이 95%를 넘어서 2강 구조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수주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의 수주 비중이 40%를 넘었었고 중국은 10%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중국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한중일 3국의 수주 비중 차이가 크지 않게 되었고 이후부터 일본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한중일 3강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본의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중일의 과거 건조 실적과 수주 잔량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건조와 수주 잔량 추세 역시 수주 추세와 비슷하게 한중일 3강 구조에서 한중 2강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주한 물량 중에서 아직 건조가 안 된 물량이 수주 잔량이고 수주한 물량을 건조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 조선 산업은 2000년대 초반 한일 2강에서 2000년대 중반 한중일 3강으로 재편되었고 지금은 한중 2강 구조로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조선 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은 여러 차례 구조가 변하는 과정에서 늘 강자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오랫동안 조선 산업에서 강자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여러 선종에서 절대적인 수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VLCC 13,000 TEU 이상의 컨테이너선, 그 다음에 LNG 캐리어와 같이 대형 선박들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 대비 압도적인 수주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탱커의 경우 수주 잔량의 절반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고 가스선은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중국과 비슷하게 나누어 보유하고 있지만 대형 컨테이너는 한국의 점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중국은 벌크선 부분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전체 수주 잔량 중에서 기타 선종의 비중이 13% 정도 된다는 점입니다. 기타 선종에는 다목적 화물선, 로로선, 자동차 전용 운반선, 크루즈선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들 선박에 대한 수주 잔량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주 잔량을 물량 단위인 GT가 아닌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크게 달라지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주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체 선종이 전체 수주 잔량의 38%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물량 기준으로 했을 때 기타 선종의 비중이 13%였다는 점에서 금액 기준으로 할 경우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할 경우 기타 선종은 탱커나 벌크, 컨테이너 등 어떤 선종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큽니다. 물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벌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금액 기준으로 하게 되면 벌크가 가장 비중이 작은 선종입니다. 벌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종에서 수주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타 선종 부분에서는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 미만이라는 점에서 한국 조선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후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후에 조선산업이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후판 시장도 같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후판 시장은 아무래도 조선산업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후판 수요는 연평균 2.7%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조선용 후판 수요는 연평균 7.5%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후판 수요의 감소가 조선용 후판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후판 중 조선용 후판 비중은 2000년대 후반에 거의 70%에 육박했었지만 그 이후부터 점진적인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지금은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약 30%포인트 정도 비중이 감소한 것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작년 말부터 크게 증가한 수주 덕분에 앞으로는 조선용 후판 수요가 증가하면서 조선용 후판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2020년에는 전체 후판 수요가 1000만 톤에 못 미쳤고 조선용 후판 수요가 400만 톤에 못 미쳤지만 올해는 전체 후판 수요가 1000만 톤을 상회하고 조선용 후판 수요도 4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의 신규 수주 증가는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선박 교체 수요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활용될지에 대한 정확한 예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주량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쉽지는 않은데요. 작년 3분기에 클락슨에서 제시한 장기 수주 및 건조 전망,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의 수주 및 건조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3년을 전망해 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건조량은 연평균 4.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조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선용 후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3년까지 국내 후판 수요는 연평균 약 2% 증가하고 조선용 후판 수요는 연평균 약 6% 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조선산업과 국내 후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선산업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트렌드는 한국의 수주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거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형 선박, LNG 선박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수주 우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조선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주 우위에 있는 선종들에 대한 수주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수주 금액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 선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나라들이 기타 선종에 있어서 수주 우위에 있는지, 경쟁력 요인은 무엇인지, 한국의 진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 조선산업의 업그레이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후판 시장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판 수요는 최근 약세에서 벗어나 향후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증가세로 전환은 되지만 과거 2000년대 후반과 같은 호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수입재를 방어하는 노력은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추가해서 조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강제 니즈에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강제 니즈라 함은 LNG 관련 선박 증가에 따른 극저온용 강제, 이러한 강제 수요 증가가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조선 산업과 후판 수요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